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413쪽 제3절 면적 등의 산정입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있죠. 국토계획법에서도 기본 개념 알고 계십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문장으로 표현하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 되죠.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건축물이 땅을 얼마나 가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면적 분의 그러니까 건축면적.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면적은 빼죠. 다음에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은 말 그대로 땅 면적이고요. 그러니까 건축면적. 안에서 더 짚어보죠. 대지면적은 땅 지도상의 면적을 얘기하고 건축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이상들이 있고 수식으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나으시겠죠. 동그라미 2번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건폐율 40% 용적률 240%인 경우까지만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건폐율 40% 용적률 240% 6배 차이지만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땅면적 1000이라고 합니다. 1000이니까 400, 그 다음에 1000이니까 2.4배, 2400까지는 알 수가 있죠. 이걸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숫자보다 적게 짓는 건 그 사람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허가는 받았지만 돈이 좀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350으로 할 수도 있죠. 돈이 좀 모자라서 230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아예 모자라서 빵 허가받고 건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빵층부터 여기를 10으로 하고 2400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240층까지도 지을 수 있죠. 천차만별이 되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때에는 그러니까 주어진 숫자를 적용해서 최대를 적용하면 얼마를 지을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대를 적용하면 즉 400과 2400을 적용하면 그냥 주어진 두 개 건폐율 용적률로 해서 6층 이상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6층 이하 X요. 6층 이상으로 짓게 됩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땅 면적을 100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00짜리 땅에 건축물 그림자 400으로 그러니까 해서 그러니까 쌓아 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쌓아 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쌓아 올렸을 때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 2400까지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1층에 그러니까 먼저 전체 6 그러니까 400으로 해서 그러니까 2400을 쌓아 올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6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50%와 200%라면 더 쉽겠습니다만 40%, 240%가 딱 숫자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림이 커지고 있네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혀 차이 없는 거죠. 몇 %라든 간에요. 그러니까 1층에 400 깔고 그다음에 2400이니까 2000 남았죠. 2000 남은 것을 100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00 남은 것을 100제곱미터씩 지으면 20층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1층이 되죠. 100제곱미터요. 10m, 10m. 아유, 너무 뚱뚱하잖아요. 10제곱미터로 200층 지어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위로 200층, 아래 1층 깔려 있으니까 201층이 되는 겁니다. 6층부터 21층, 201층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어느 땅에 건물을 짓는데 400 그림자로 해서 2400을 집어 넣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 5층으로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6층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숫자가 있고 최대를 적용하면 그 숫자단은 6층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각각들에 대해서 이제 그 건축법의 세부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건축 면적과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의 합계, 그다음에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건축물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에 따른다. 그 숫자 알고 기억나시나요? 7972422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을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다시 보실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는 각각 그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지 면적이 있는데요. 그 요약된 표는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시가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414쪽에 굵은 2번 대지 면적. 동그라미 1번.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투영. 그 바로 위에 해가 떠 있을 때 그러니까 빛이 내리쬐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 빛이 투가 에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 이 대지 면적입니다. 뭐 이런 그림들 자주 보시죠. 뭐 초등학교 사회과부도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 높이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그러면 등고선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땅 높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등고선이 하나일 테고 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등고선이 더 많을 거고 그럴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있는가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면적이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면적이요. 그게 대지 면적이죠. 따라서 대지 면적이란 지도상 면적이다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예외. 다음 면적은 제외한다. 1번 법정 건축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2번 대지 안에 도시공개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공개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뒷내용 빼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작은 1번은 아까 보셨던 그 A, B, C 그 경우를 떠올려 보면 되겠죠. A 할아버지 땅 이만큼, B 할머니 땅 이만큼 도로로 쓰라고 내줬습니다. 예정도로도 도로. 그렇고 그 다음에 예정도로도 도로에 건축법 도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곧 도로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을 하라고요. 그 얘기였죠. 그 다음에요. 작은 2번. 어느 땅이 있는데요. 땅에 도시공개시설이나 공원이 정해졌습니다. 도시공개시설, 공원이 정해졌는데 곧 머지않아 도로를 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요. 3번. 건축 면적이 있습니다. 그 대지 면적이 빼라는 거 조금 더 설명을 안 드려도 그러니까 그 정도 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 보시죠. 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얘기를 보도록 하죠. 어느 곳에 건폐율 50%가 허용된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1000짜리 땅이 똑같이 있는데요. 이쪽은 여기에 도로가 정해졌습니다. 도로로 200이 정해졌고 나머지 땅이 800이라고 하죠. 여기에 도로 200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A, B, C의 경우를 따져보죠. A요. 건폐율 50%가 적용되니까 여기에 건축면적 500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1000짜리 땅이 있는데 200이 도로로 잡혔다고요. 건축법 도로든 국토계획법 도로든 도로가 잡혔다고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 이 규정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분 B 토지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보면 1000제곱미터로 돼 있죠. 국토계획법 도로나 건축법 도로는 그쪽에서 선고 놓은 거지 이 사람 토지대장에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옆집같이 500으로 짓겠다라고 했다고 치죠. 500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도로를 만들었다고요. 200 환층해서 돈 주고 사가고 도로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1000짜리 땅은 없어지게 됐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00은 아니고 200을 돈 받고 팔았으니까 이쪽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여기 B 할아버지는 200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이 지역에 건폐율 얼마가 허용된다고요? 50%가 허용되죠. B 할아버지 땅이 얼마예요? 800이죠. 건폐율 50%니까 돈 받으신 거 있잖아요. 땅 보상금 받은 거 있으시니까 그 돈 좀 일부 갖고 동네 철물점에 가야죠. 철물점에 가서 큰 톱 삽니다. 조그만 톱 말고요. 그 흥부놀부 나오는 그 흥부하고 흥부 마누라하고 같이 박 서는 그 큰 톱 있잖아요. 설경 톱질이야. 가서 톱을 사갖고요. 50%니까 이만큼 100을 썰어내야죠. 100을 썰어내고 400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톱 사다가 건물 100 썰어내는 게 힘들다고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200 잡히고 800 잡혔으면 지금부터 빼고 여기서 그래서 얼마짜리로 지어서 쓰시라고요. 400짜리로 지어서 쓰시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쪽 동그라미 2번 규정이 이런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쪽 도로가 나더라도 그러면 할아버지 800짜리 땅에 400 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 톱 사다가 건물 자르고 하는 그런 복잡한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축법도로나 국토계획법 시설 잡혔으면 지금부터 빼고 계산을 하라고요. 그 얘기죠. 그 톱질해서 건물 썰어내는 게 힘드시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 그 뜻입니다. 자, 계속 가죠. 다음에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굵은 3번 건축면적,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이요.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이죠. 그림자 면적입니다. 위에서 해가 떠서 그러니까 빛이 투과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 내부 벽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 그림자 안에서는 차이가 없잖아요.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외벽의 바깥, 엄밀하게는 그림자는 외벽의 바깥선에 생기겠지만 벽에서도 무게를 버틴다라고 하면은 중심선에 무게가 걸리겠죠. 그리고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건축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그림을, 자, 여기에 건물 5층짜리가 5층의 그러니까 평면도가 이러하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벽 두께가 20cm는 돼야 되니까 여기에 20, 20을 잡아서 여기 안에 내부 공간은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요. 설계 도면을 잡을 때 먼저 기준선을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벽 두께를 20cm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10, 10, 10, 10, 10, 10, 10, 10 해서요. 그래서 건물 평면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뭐부터 잡는다고요? 중심선부터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이다 할 수가 있죠. 물론 얘도 투영이니까 똑같이 지도상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땅이니까 지도, 건물이니까 그림자 그러자고요. 땅의 그림자는 좀 어색하잖아요. 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말이 좀 그렇습니다. 지도상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처마, 비 들이치지 말라고 처마, 차양, 햇볕 들이치지 말라고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1번 전통사찰은 끝에서 4m까지 빼주고 2번 축사, 대표적인 예로 돼지집이 있죠. 끝에서 3m 빼주고 3번 한옥은 끝에서 2m 빼주고 4번 그 밖의 건축물은 1m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느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건축 면적에 해당하는 거죠. 어느 건축물은 뭔가를 뻗어 내놔야 됩니다. 뻗어 내놔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그림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그래서 건물은 실제로 요만큼만 쓰는데 여기까지가 그림자다. 다 잡으면은 여기 너무 아깝잖아요. 허당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는 끝에서 일정 거리를 빼주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건물을 이만큼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랑 비슷한 정도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튀어나온 끝에서 일정 거리 빼준다. 1, 2, 3, 4m를 빼준다는 건데요. 전통 사찰은 쫙 뻗어야 맛이죠. 그래서 전통 사찰 쭉 뻗어 있으면 여기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 뻗어 있는 끝에서 4m 빼준다. 그러니까 돼지집이 있는데 비트리치만하고 뭐 빼준 거 있으면 끝에서 3m 빼준다. 한옥은 그러니까 끝에서 그러니까 2m 빼준다. 기타는 끝에서 1m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 1m, 2m, 3m, 4m 빼준다. 전통 사찰 몇 글자요? 4글자. 4m 빼주고 그다음에 돼지집 3글자. 3m 빼준다. 그러니까 소집 안 되고요. 닭집 안 되고요. 오리집 됩니다. 아,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소집 나오면은 축사니까 3m 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우는데 그러니까 돼지집 3글자 맞춰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한옥 2글자 2m 빼주고 기타는 1m 빼준다. 동그라미 3번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으로 1번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점 참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빼준다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그림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얘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건축 면적인 거죠. 근데 여기 1m 안 되게 뻗은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는 허당 공간 빼주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잡는다. 참고는 트럭이 와서, 그러니까 이쪽에다 그릴까요? 그러니까 트럭이 볼 와서 여기다 이제 차를 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1.5m 이하 이렇게 한 거는 물건을 싣고 나르기 위한 거니까 빼준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건축 면적으로 잡는다. 1m 이하인 부분 사람 들어가서 쓰는 공간 아니죠. 1.5m 이하 트럭 물건 싣고 나르기 위한 거니까 빼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작은 2번부터 9번까지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다음에 4번 바닥 면적 보시죠. 바닥 면적은 동그라미 1번 정의가 그러니까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 즉 각층의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안다. 그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괄호 먼저 보시면 옆 그림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몇 층 바닥 면적, 몇 호 바닥 면적이라고 특별히 정해야 바닥 면적을 얘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은 좀 이따 보시고 다음 쪽 416쪽 제일 아래요. 5-1번 연면적 동그라미 1번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다시 415쪽 굵은 4번 바닥 면적으로 오십니다. 바닥 면적이요. 바닥 면적의 정의가 그러니까 건축물의 각층 또는 각층의 일부로서 벽, 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굵은 4번에 있는 옆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이고요. 202호 500, 202호 400, 203호 100, 1층 전체 1000, 2층 전체 1000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물에 지하 1층 1000, 1층 1000, 2층 합쳐서 1000이니까 이 건축물은 3000제곱미터짜리다. 바닥 면적 3000, X요. 이 건축물에 뭐가 3000이에요? 연면적이 3000인 거죠.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3개 3000입니다. 연면적이 3000.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요?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다고요. 얘기할 수 없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편의점 가게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 알바하는 총각이 있습니다. 여기, 예, 안녕하세요. 여기 물건값 얼마예요? 총각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 무슨 물건이요? 어디 과일가게 갔어요. 과일가에서 여기 과일값 얼마예요? 에? 무슨 물건이요? 어디 백화점에 갔습니다. 막 밍크 코트를 팔고 있어요. 저기 코트값 얼마예요? 에? 어떤 코트요? 가방, 뉘집동 가방에 갔습니다. 가방집 가세요. 여기 가방 얼마예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꼭 찍어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꼭 찍어야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층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만났어요. 너 이 동네 살아? 나 이 아파트 살아. 나도 이 아파트. 너 몇 동? 312동. 몇 층 살아? 나 각층.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각방 쓴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각층 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각층이 뭐예요? 꼭 찍어야 된다고요. 이 건축물의 지하 1층 바닥 면적은 1000입니다. 이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은 1000입니다. 이 건축물의 2층 바닥 면적은 1000입니다. 각층의 일부니까 이 건축물의 202호 바닥 면적은 500입니다. 이 건축물의 202호 바닥은 400입니다. 꼭 찍어야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특정해야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이제 상황과 이 개념 전반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뭐 시험 문제 날 때는 그냥 요거 빼고는 더 이상 날 게 없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바닥 면적이 뭘 얘기하는지 특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무실을 그러니까 내기 위해서 문제 사무실 내는데 임대차 계약 쓰는 게 귀찮잖아요. 그냥 통째로 사. 그럼 뭐고요? 연면적. 그러니까 시약은 미약했으나 끝내 창대하리라. 조금만 내서 쓰겠다고요. 임대차 계약서는 어느 부분 면적에 대해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잖아요. 그것들이 다 바닥 면적이죠. 특정해야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습니다. 415쪽 굵은 4번에 동그라미 2번형. 작은 1번. 그러니까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주유소 캐노피 같은 곳이 있죠. 평판, 슬라브 아니면 슬랩을 이제 뻗어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 비 오는 날 주유하는데 그것도 없으면 빗물 주유구에 들어가서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판이 있어야 되죠. 그 상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운데 기둥 하나만 있고 쭉 그냥 뻗어 있는 거잖아요. 그 끝에 서 있으면 비 안 맞아요? 때때마다 다르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 비 안 맞겠지만 바람이 저렇게서 불면 비 맞게 됩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1m 빼준다.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이런 그런 거죠.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방에서 공부하고 계시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계시든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계시든, 그러니까 지금 막혀있는 어느 공간이 있죠.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면적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 산정할 수 있죠.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고요. 기둥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팔각정이요. 경회루요. 광한루요. 다 기둥이 있으니까 그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팔각정이면 뭐 네규탱이 해서 그 뭐 끝에 네 곳을 잘라내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여기 삼각형 4개 잘라내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에 기둥이 서 있지도 않고 벽으로 막혀 있지도 않고 가운데 기둥 하나만 있고 끝이 어딘지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은 끝에서 1m를 빼준다. 동그라미 2번, 작은 2번.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2번에 있는 발코니 노대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발코니, 한자어를 쓰면 노대고요.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아파트의 그 특정한 공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층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뽑아놓은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거기에 뭐 당연히 뭐 이것저것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는 그 세탁기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올 가운데에 넣는 빨래 건조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사과 박스, 뭐 감자 박스 있고요. 또 이쪽에 아이고 안 쓰는 냄비 좀 갖다 버리자고요. 그냥 안 쓰는 냄비도 그냥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공간이 있죠. 영어로 하면 발코니, 한자어로 쓰면 노대입니다. 우리가 베란다라고 자주 얘기하지만 베란다는 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외국말이니까 뭐 어떻게 우리 표준어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베란다는 이런 곳이 베란다입니다. 4층 건물이 있어요. 4층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1000, 그러니까 여기가 50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각 층 바닥 면적이 달라서 생기는 이 위가 트여 있는 공간, 여기가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여름밤에요. 서로 연인끼리 800이 베고 누워서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네 별, 아니 내가 처별할게, 이런 내가 안 되니까, 이런 내가 처별 안 되니까 서로 막 싸우고 그러는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베란다입니다. 애인 800의 베란다, 베란다라고요. 800의 배, 뭐 영국 사람들도 800의 배라는 건 알죠. 그래서 800의 베란다라고 해서 베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베란다고요. 발코니는 원래 목적은 그 사과박스 놓으라고, 고추장 단지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빨래 널자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곳, 그런 목적으로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 났을 때 화재, 그 사진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화재 동영상들, 화면들 보면은 불이 막 벽을 타고 벽이 막 건너방에서 지금 불이 났습니다. 이 벽이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벽에 붙어 있던 벽지가 노글노글해지면서 그러니까 연기가 살살 피어오르고 갑자기 불꽃이 쫙 펴지는 그런 화면이 대부분이에요. 아래층에서 불 깨고 막 불길이 휙휙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잖아요. 요걸 막자고 뻗어놓은 게 발코니입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불은 막는다고요. 1.5m면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불은 막는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차저차 사정으로 여기다 처음에는 이제 비닐을 쳤죠. 그러니까 비닐을 쳤고, 그 다음에 비닐 깨지니까 비닐 찢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알루미늄 샤시를 차고 유리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다 내력벽인데 여기는 이제 다 트고, 그 다음에 텄을 뿐만 아니라 거기
이 거실하고 이쪽 그 발코니 쪽으로 이어지는 그 문턱까지도 걸리적거리니까 그것까지도 싹 밀고 아예 통째로 지금 터서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발코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코니 면적은 벽에서 1.5m까지만 빼준다고요. 만약에 용가리가 날라와서 불을 이쪽에서 뿜어대면은 여기 끝에서 어떻게 빼준다 하겠지만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니까 벽에서 1.5m만 빼준다는 겁니다. 여기를 확대해 보죠. 여기에 100제곱미터가 허용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 거기에 발코니를 붙였는데 100제곱미터니까 여기 10, 10 해서 여기 1.5까지는 문제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제곱미터가 허용되는 곳에서 여기 발코니를 욕심을 붙여서 2.5m를 냈다고 치죠. 2.5m를 내면 벽에서 1.5까지만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 10제곱미터만큼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90밖에 못 쓰게 되니까 여기를 10 깎아내야 되고 9로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세로 길이가 1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슨 윤무부 선생님이시면 모르겠네요. 조류학자 같으면 이것저것 빼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뭐 그냥 책이나 쌓여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책 쓰시는 컴퓨터가 있을 테고 이쪽으로 하나라도 더 내서 야 갈매기야 비둘기야 한 마리라도 더 친해지려고 이쪽으로 내겠지만 어지간한 서민들은 이쪽 사과 박스 감자 박스가 더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노는 곳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아무리 많아봤자 1.5m 딱 그 정도이죠. 발코니에서 보람찬 걸어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다니시게 되잖아요. 그 사과 박스 감자 박스 피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세제통 피해서 겨우겨우 다닙니다. 벽에서 1.5m까지만 빼준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예, 발코니 노대입니다. 계속하시죠. 다음에 작은 3번. 그러니까 필로티, 프랑스 말로 기둥입니다. 필로티, 그 밖에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나 공동주택 경우에는 이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 연립이나 다세대, 법적인 용어가 아닌 빌라, 그 1층, 기둥 박아놓고 주차하고 있는 곳 있죠. 거기는 다 빼준다. 트여있는 공간이죠. 이거는 특정인들만, 그러니까 자기들, 정해진 사람들만, 그 정해진 사람들만 발바닥 대고 쓸 수 있는 면적이라면 바닥 면적이요. 이 필로티 이 자리는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도둑강아지, 도둑고양이 발바닥들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작은 4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층고가 1.8m 이하인 다락, 건축물 외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 옥에 지하에 설치하는 기름탱크,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입니다. 승강기 탑, 건물 옥상에 엘리베이터 끌어내리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건 포함됩니다. 그건 빼준다고요. 승강기 면적은 그러니까 통로 면적에 해당하니까 바닥 면적이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승강기 탑 면적은 빼주는 거고요. 위에 다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다락방 있잖아요. 그런데 1.5m 이하면은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명훈인가요? 김명훈인가요? 개그맨하고 이수근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언덕 위에 올라서도 160. 키가 작잖아요. 키 작아도 160입니다. 근데 150이면 사람 쓰는 공간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물건 실어 놓거나 이제 경사진 형태는 1.8m 이하. 굴뚝. 1년에 한 번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죠.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러니까 선물 갖다 주라고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빼준다는 거죠. 설비, 더스트 슈트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처음 아파트요. 연탄 뜨던 아파트요. 그리고 이렇게 4층에서 그 끼기기 철문 열고 복도 한가운데요. 그 기둥 같은 홈통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연탄재 버리면 아래로 푹 떨어져서 펑 깨지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통, 홈통. 이게 더스트 슈트입니다. 더스트 슈트. 5번형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피규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이거 역시 어느 한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집,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6번, 7번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물 바깥에다가 뭘 좀 더 붙여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보기도 이쁘게 아니면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그 자리 그 차지하는 면적 부분 빼준다는 거죠. 나머지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5-1번 연면적이 있죠. 연면적. 한 동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바닥 면적 뺀다 이것저것 빼주는데 제외하는 것들이 이것저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하층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하층 월세 내고 써요? 공짜로 써요? 월세 내고 쓰잖아요.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면적에 뭐 포함되는 거예요? 지상층 면적, 그다음에 지하층 면적 다 포함되는 거죠. 제외되는 것에 지하층이 없었으니까 바닥 면적에 지하층 포함된다고요. 따라서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니까 지상층, 지하층, 바닥 면적 합자이고 이 제외되는 것을 빼는 거죠. 다음 쪽이에요. 동그라미 2번 해설. 바닥 면적에 지하층은 제외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면적에 지하층, 지상층, 지하층 합계를 말한다. 그런데 5-2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에 있었던 용적률 식이 뭐였어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인데 이 빨간 연면적, 노란 연면적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용적률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이 뛰어다니다가 대지면적 위에 올라타면 분수식에 분자로 올라서게 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1번 출제 횟수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왔고요. 1번 지하층 면적, 2번 지상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3번 그러니까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 4번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만지구 밑에 이상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은 빼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지하층, 주차용 면적,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면적은 빼준다. 지주 피대 빼준다는 겁니다. 자, 이걸 빼주게 되는데 그 출제 횟수 중에 24에서는 그 아래 그림과 같은 계산 문제에서 한 문제, 이거 들어간 문장 형태에서 한 문제, 요것 갖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출제 횟수도 엄청 많은 거죠. 지하층 건축비는 많이 드는데 그 뭐예요? 임대료는 그러니까 받는 임대료는 싸잖아요. 잘 안 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만한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 사는데 지하층 쓰면 좋은 일이다 빼주겠다. 혜택을 주는 거죠. 교통난, 주차난 심각하니까 주차장 짓는 거 다 빼주겠다. 그렇다면 피난 안전구역은 30개 층마다 텅 비워둔 층을 얘기합니다. 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그러니까 어디 중간층 하나를 텅 비워뒀다고요. 불이 타 올라가다가 빈자리는 아무것도 태울 게 없으니까 불이 멈칫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불이 연이어 타 올라가는 것도 막고 사람들 대피하고 구조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대피 공간이요. 평지분 같으면 옥상에 H 동그라미, 그러니까 헬리콥터 앉는 그러니까 헬리포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가 헬기 앉으면 구조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경사지붕이에요. 그러면 헬기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부 공간 정해서 사람들 거기서 기다릴 수 있게 하라고요. 그래서 헬기가 뱅뱅뱅뱅 돌면서 본부 하는 이제 그런 사다리를 타고 가거나 구조사다리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런 대피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요건에 조금 못 미쳐서 이거 안 짓는 건물에 비해서 이거 지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는 억울하네. 괜히 이것까지 하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적 빼주겠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지으라고요. 빼준다는 거죠. 주어진 용적률, 면적은 다 찾아먹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에서요. 대지면적 2000, 건축면적 1000, 용적률 200%가 허용되면 2000분의 4000이 허용되죠. 그래서요. 이렇게 주어진 4000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무실이면 4000 다 찾아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두 번째 그림. 그 착한 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요. 좀 더 세게 가보자고요. 지하층 다 뺀다고 그랬죠. 지하층 싹 빼줍니다. 주차장 다 빼준다고 그랬죠. 주차장 다 빼줍니다. 피난 안전구역 30개층마다 하나지만 그것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대피공간 옥상에 있는 거지만 그 면적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고도 얼마를 쓸 수가 있다고요. 4000은 쓰게 해준다고요. 주어진 4000은 찾아먹게 해준다. 걱정하지 말고 지주피대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워낙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글자 외우는 건 쉽고요. 취지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있고 이 지하층 금방 지금 좀 전과 같은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거 쬐끔 묻어놓고 지하층 아이고 그건 안 된다고요. 지표면이 있으면 그러니까 요만큼 묻어두고 나도 지하층 혜택 주세요. 에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묻혀 있어야 된다고요. 반 이상은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말 복잡한데요. 반 이상 묻혀 있어야 된다. 해당 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은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7번 층수예요. 동그라미 1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흔히 63빌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63빌딩이 아니라 60빌딩입니다. 60빌딩이죠. 그러니까 지하 3층, 지상 60층입니다. 지하 어디까지 파져 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60층인 거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63빌딩 거짓말 60빌딩입니다. 동그라미 2번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 수평층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죠. 건물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치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그냥 더 높을 수 있습니다만 2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다 국기계양대 꽂아놨어요. 2층이요? 3층이요? 2층이죠. 국기계양대는 국기계양대고 이 건물은 2층짜리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해놨으면요. 조금 더 하면요. 어디까지 할 거냐고요. (8분의 1) 이하까지는 한 층으로 잡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8분의 1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8분의 1을 넘어서게 되면 얘는 3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상암 축구경기장 높이가 50m입니다. 근데 쫙 스탠드가 올라가 있는 거지 층 구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50m니까 그러니까 상암 축구경기장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요. 여기가 50m니까 50m를 끊어서 계산하자고요. 그래서 48까지가 4 곱하기 12이죠. 위에 2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층에다가 한 층이 더 얹어져 있다. 얘는 13층 규모이다가 되는 거죠. 작은 4번, 동그라미 4번.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그냥 그 비탈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냥 간단히 볼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 4층, 저쪽에서 보면 2층. 그러면 얘는 몇 층짜리라고요? 4층짜리인 거죠. 가끔 무슨 이제 호텔이나 그런 경우들 보면은 1층 로비를 엄청나게 올려놓고 중간 저쪽 부분은 이제 층 구분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층수에 대한 거고. 네, 8번 기타 사항 있는데 기타 사항은 동그라미 1번 한 번 나온 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즉 땅바닥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높이로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건축물의 높이인 거죠. 동그라미 2번 처마 높이,
동그라미 3번 반자 높이인데요. 셋째 줄 반자. 반자란 천장, 천정 둘 다 표준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장, 천정을 가리키기도 하며 천장을 가리어 꾸며놓은 것 또는 지붕 및 위층 바닥 밑을 평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한다. 방의 윗면, 눈에 보이는 위가 반자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그 파이프 지나가고 전기선 지나가는 거 아닌 게 막 다 주렁주렁 있을 거잖아요. 가끔 요즘 뭐 무슨 이제 고깃집 가보면 막 위에 검게 해서 막 큰 파이프 지나가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반자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인테리어, 실내 장식으로 붙여놓은 거고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장식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고요. 이제 이 집에서 이런 전기선들을 가리기 위해서 해놓은 그 위에 눈에 보이는 저 자리들이 다 반자입니다. 4번 층고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4절 이어지는데 잠깐 쉬고 다음 내용과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면적 등의 산정에서요.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대지면적, 지도면적, 건축면적, 그림자 면적, 용적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였죠. 바닥면적은 특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면적, 한동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까지가 있고 쭉 이어지는 한 세트고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 잡으시면 되죠. 예외들은 예외고 핵심 내용 잡아두셔서 기본 틀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뒷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